이제 변해 왔다는 거지. 뭐 하나님이 갑자기 뭐 흙으로 빚어가 만들고 이거는 그냥 이제 종교 전파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 우주의 근원을 따지면 본래 하나였고 지금도 지금 현재 우리 몸이나 이 물질이나 이 개나 동물이나 다 이 파고들면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원자가 깊이 더하면 에너지로 변하는 거예요. 그 이제 입자와 파동성을 동시에 가진다는 모든 물질이 파동은 물질이 아니거든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색적 시공 공적 시색 말씀하셨듯이 깨닫고 보면은 이 다가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제스처를 하고 말을 하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이 원자계로는 이 진동이 돼가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 당장 미미한 효과이지만 분명히 하나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무슨 뭐 재산권 이건 내 거니까 우리 집 이거는 100% 내 거고 이런 식으로 그 재산권이 100%라는 게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재산이 생기기에는 그 시대 상황이 작용하잖아요. 과학 기술로 예를 들어 자기가 좋은 기계를 사가 물건 생산 찍어낸다. 그 찍어내는 거, 그 좋은 기계가 만들어지기까지 발명가, 과학자, 그 사람들이 노력이 있고, 그게 생겼는데, 그런데 자기가 돈 주고 샀다 이러면 그게 내 거다. 그것도 성립 안 되는 게. 그러면은 그 기계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그 100만 원이 정말 100% 정당하게 그걸 소유권 취득할 정도의 가격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에? 그리고 그 가격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 주고 샀다 해가 100% 정당하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기계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고, 또 자기가 제품을 생산해서 가만히 있어가 달러를 가서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사주니까 그 돈이 되는 거고, 또 거기 노동자가 일을 했고, 또 그 물건을 싣고 가는데 길을 닦아야 되고, 전화도 걸고 통신선이 있고, 이게 다 사회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자고 이렇게 개인 소비품은 그거는 개인 처분에 맡긴다 하더라도 재산은 내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태 공동체 사상이거든요. 그러면 사유재산권인 100% 사유재산권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부동산은 더 심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땅은 계속 만들 수 없는 거니까 그 자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 그래서 모든 재산은 사회적 소유, 사회적 공유 개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도 개인한테 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에 대해서 이런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재벌 아들도 학교 가서 이런 교육을 받으면은 아버지 때문에 그냥 본래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 우주라는 건 순환이 돼야 되는 건데 인간의 욕심이 막는 거예요. 물을 막듯이 막아서 자연도 곰고 인간도 재화가 흐르지 않는 사람은 굶어 죽고 병이 드는 거죠. 그다음 자기 책임의 원칙, 과실 책임주의. 이거는 이제 지금 무과실, 자기가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지는 이거는 이제 그 민법상 이건데 하여튼 우리가 절대적으로 바꿔야 되는 건 사유재산권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 이 지금 코로나가 진짜 이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구를 강제로 갖다 안긴 거잖아요. 이 인간이 지금 하고 싶어 된 게 아니고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이 이 전 지구가 전 인류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강제로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전에는 단절하고 계급 대립이고 사회주의 패배했고 자유주의 승리라고 단순 이윤법이 막 횡행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논했던 글이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니 역사의 종언이니 대bun거의 신질서 이런 책들도 막 나오고 그리고 이때는 이 근대 과학 문명 인간의 이성이 된 맹신으로 자연을 막 개발, 정복, 이용, 조작 이렇게 막 해도 된다는 그런 단선적인 생각을 가졌었고 그리고 기후변화 이런 거로 생태계가 붕괴되고 이 마구잡이 야생 개발을 하고 이 생명 다양성이 막 이렇게 침해당하고 이 빙하가 녹고 현재 1800년 대비가 1도가 상승했는데 2040년까지 1.5도가 예측이 된대요. 근데 2도 이상 올라가면 지구가 거의 멸종 상태가 오기 때문에 이 2도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유엔 환경회의를 몇 번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 이전까지는 세계화 이래가지고 자유무역, 이 경제 이익만 추구하는 효율성 성장주의 이렇게 이제 세계가 경제가 움직이고 장기 투자가 뭐 잘 안 되고 이랬는데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려고 위험이나 그런 이런 것들 약자에게 전가하고 뭐 약자를 착취해서 유지가 되는 게 신자유주의였는데 코로나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적인 철학이 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이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보면은 우리는 월남전도 기회로 이제 경제 성장을 했다면은 코로나를 계기로 세계 문명의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인류 지구 공동체를 확인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생명 무생물이 기와 파동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안보의 개념도 이제는 한 국가의 안보가 아니고 지구 안보, 왜냐하면 방역 이런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고 땅 속에 있던 얼음 속에 있던 생전 보지 못한 바이러스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타날 건데, 그러면 이 방역 안보, 보건 안보를 위해서도 세계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 이것도 세계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성찰이 필요하다. 이 모든 이 생명체에 대해서 이런 분절적이고 대립적으로 보면 안 되고, 모든 생명체에 대해 생명체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통찰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생명체에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봤을 때 우리가 차별하고 무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전에 경제가 범죄 경제, 왜냐면 파괴해서 거기서 이득을 또 소수만 가지는 그런 범죄 경제인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순환 경제, 분산 분권, 녹색 경제 이런 식으로 바꿔가야 되고, 국가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금 이제 발달한 게 이제 복지국가론까지 가 있는데, 지금 이제 복지국가론도 이제는 전 우주 자연 이 인간과의 이 순환 개념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국가 역할이 있다는 걸, 특히 4차 산업 시대에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지 그런 비극적인 이 시대가 안 올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는 기본 소득도 하고 기본 자산 등 이 불평등 치유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적극 이제 공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류가 대응하기에 따라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하늘이 맑아진 거 이제 신문에 난 건데요. 보시면은 이 코로나가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걸 인간이 자본주의적인 욕심으로 못 받아들이면 이제 급격히 망해가는 겁니다. 이런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한민족이 세계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조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어떤 원리로? 그건 기본 논리는 역의 이치, 음량의 이치라고 보거든요. 이 역이라는 거는 변화해 가는 건데, 변화는 그 어떤 그 현재의 상태가 지구 우주 이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반작용이 생기는 게 돼 있어요. 그 불평등이 자연의 이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천지의 기운이 모이는 거고,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단군 후손으로서 이 5,000년, 뭐 길게는 10,000년의 우리 역사를 가진 민족인데, 수많은 고난, 6,000 몇백 회의 외침을 당하고도 이 한반도로 쫓겨와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심성을 가진 민족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제가 이리 쭉 다녀보면은, 그리고 우리 백공 선사님도 와 계시지만은 이 도를 닦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예? 도를 세상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다고. 그거는 우리 민족만이 본래 하늘로부터 그런 기운을 받은 그게 우리 유전자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급격하게 우리 도인의 시대를 열 것이다. 자본주의 물질의 시대에서 이 야만과 야욕과 그리고 인간의 그런 욕심이 이런 시대에서 도인의 시대로 우리 한국인이 열어갈 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주역의 원리로 충분히, 그거는 주역의 원리를 풀어가지고 이야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탄호 스님도 주역을 풀고 이야기한 것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정조 개혁 실패 후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는데 그걸 견뎌왔다는 게 우리가 반동의 에너지가 엄청 축적돼 있다. 단지
지도자가 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면은 북한하고 잘 이야기해서 우리가 짧은 순간에 이 통일된 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지도자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천 세계는 물질과 정신이 융화회통하는 시대고 동서양이 문명이 융합하는 시대, 과학이 정신과 상통하여 절대 진리에 도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를 담을 문명은 동양 정신 문명이고 특히 한민족이다. 이 한반도에 출생하는 최근 후손들이 잘 먹어가지고 그렇겠지만은 이 천지 기운이 좋은 기운들이 모여가지고 외모나 능력, 영성이 뛰어나다 하거든요. 예, 그리고 문화시대를 열어갈 도인의 자질이 두드러진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도 BTS라든가 우리 각종 스포츠, 연예, 문화 이런 쪽에서 특히 과학, 문학, 예술 이런 데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들 우리 인물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체격도 커지고 이런 거는 누구 하나가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이 한반도에 그러한 기운이 모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희망을 가져도 된다. 그래 후천 세계는 그러면 어떤 시대냐? 이 서구 자본주의 물질 문명 한계 상황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생기가 생태 위기가 왔는데 이런 걸 이제 지구 자체의 멸망을 걱정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의 홍익인간, 광명에서 이도 여치의 조선민족의 건국 사상이 이제 지금 다시 조명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사상입니다. 이 자본주의를 넘어가 새로운 문명으로 인류와 지구를 구할 이 도인의 시대를 열 우리의 사상이죠. 그래서 지금 K방역, K컬처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거고 이 K컬처의 가사들도 보면은 다 우리 도를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게 참 많더라고요. 예? 이 자연의 이치 이런 이 지혜를 이야기하는 그리고 조화의 시대가 이제 열린다. 그리고 탐욕과 집착으로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은 모두가 다 같이 활용하는 공유의 시대, 수행을 하여가 도가 행해지는 시대가 될 것이고 한민족이 도인 국가가 되어 세계를 영적으로 리드하는 시대가 온다. 국제적으로 한반도가 국제정치 문화의 힘이 모이는 핵심 허브가 되고 있고 이를 위해 우리는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사상에 의해서 한국 사회의 모순과 왜곡부터 시정해가 통일을 이루고 말기 자본주의 폐단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 소통,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만 세계 문명의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런 후천 세계를 우리가 열어가자고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를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려야 됐는데, 이런 이 시대 상황을 쭉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그 중간중간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한 생명이고,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 따라서 지구와 우주 만물이 서로 무관한 것이 없고, 한 생명이 아프면 모두가 아픈 거예요. 못 느낀다 하더라도 누가 아프면 또 누가 기쁘면은 그 기쁜 파동이 나한테 미치는 거예요. 이 지구 반대편에서 누가 아파도 우리 영계에서는 기로서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 이 육체의 몸의 가치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도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평생 그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깨달은 후에 그렇게 중생 구제를 하셨고 공자도 이 소인배들은 잠 걱정을 평생 오늘 돈 얼마 벌지 오늘 뭘 누구를 속여 먹지 이 따위로 평생을 살지만은 대인군자는 큰 근심을 평생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아무리 태평성대라도 아픈 사람이 있고 배고픈 사람이 있고 뭐 슬픈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가만 이 관조를 하면은 그게 다 느껴지면은 어떻게 내 혼자 배부르고 배 터지고 기분 좋겠습니까? 그건 대인군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대인군자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우리 한민족이 앞장설 수 있다. 그래서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철학으로 만들어진 국가는 정직해도 잘 살 수 있고 죽으면 몰릴 정도로 경쟁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상은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염려하고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며 새로운 세상을 준비합니다. 이는 당군의 홍익인간 이도여치의 건국이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21세기 4차 산업시대에 요구되는 인류 구원의 새로운 문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으로 남북한이 하나가 되고 인류 사회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상의 국가의 역할이 사람다움을 추구하고 행복을 실현하는 그 역할을 국가가 해야 된다는 거고, 이 극심한 불평등, 이 사유재산권, 소유권 이렇게 재정립하고 상속제도의 정당성, 그리고 발전과 성장이라는 개념에 대해 궁극적으로 그게 뭐냐고, 왜 필요하냐고, 이걸 우리는 이제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그 의문이 제기돼야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 소유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거 이제 존 로크 근대적인 부르주아들이 산업혁명과 동시에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부르주아들이 왕과 귀족으로부터 자기의 자유를 찾아와야 되고 그 자유가 있는 속에서 시장 활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데 그런 부 축적하는 걸 어떤 법 제도를 만들어가 보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시민의회도 왕으로부터 받아내고 의회가 법을 만들고 하는데 그 법을 만들면서 소유권이란 걸 정립시킨 거예요. 이런 합리주의자, 계몽주의자들이 그런 부르주아의 뒷받침이 되어줬는데 로크가 이제 소유권, 재산권을 가장 논리적으로 제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소유권 정당성인 노동이 있다는 거예요. 노동을 해서 그 소유권이 생기는 건데 근데 이제는 노동으로 본래는 공유로 있던 것도 노동을 해서 자기가 사유화한다. 그래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노동의 능력만큼의 한계가 있는 거고 재산권은 또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이 돼야 되고 타인이 또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남아 있어야지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로크가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로크가 이야기한 소유권 개념조차도 다 뭉개진 거죠. 남이 굶어 죽든 말든 지는 계속 찾고 특히 금융자본주의가 와가지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 상품들이 무제한으로 축적돼 가니까 한계가 없이 돼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인간이 위대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동물은 지가 배부르면 더 못 먹잖아요. 축적도 못 하잖아요.